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무지 덥습니다. 7월, 그죠? 7월도 어느덧 중순이 지나고, 바뀐 거죠. 여전히 장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바뀐 것은 장이 바뀌었죠. AI가, 그죠? 모든 것을 주도하다가 순식간에 어떤 트럼프 테마로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그 총알 한 발, 그 피겨, 그 하나가 어찌 보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지금 시기다. 뭐 이래 봐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죠? 트럼프의 피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너무 좀, 그죠? 어찌 보면 약간 황당하다 싶을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그죠? 그 피격한 젊은 20살 친구가 공화당 그 멤버였다. 그것도 당원이었다. 그것도 공화당이, 그죠? 트럼프를 어쨌거나,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죠? 실상은 바이든은 지금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고,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의 어떤 대통령으로 부각되는 시점. 그러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은 이제는 고령자야, 늙어서 안 돼. 이런 시각이고, 트럼프는 강력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나이 차이로 따져보면 불과 4살 차이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너무 큰 이벤트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쯤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신은, 그죠? 일단은 미국 정신은 제껴두고, 국내 정신은 누가 뭐래도, 그죠? 금투세요, 금투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무도 거론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시시시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투세. 이미, 그죠?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국장 탈출 러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코스닥은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죠? 미국 주도하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로 지수만 겨우 뭐 버티고 있는 수준이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표면적으로는, 그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투세 때문에 탈출렛이다, 아니다, 증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서리설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장이 어렵고 힘들고 개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장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관이다. 왜? 공모주 도박판을 벌이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계속 어렵고 힘들수록 개인들은 결국 한탕주의를 노리고 결국 공모주에 계속 뛰어들고, 공모주로 돈이 몰리니까, 그죠? 대부분의 전업하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공모주로 단타 치러 가고, 악순환에 계속 반복이 이어져요. 그죠? 그게 현실. 그러면 금투세, 그죠? 금투세.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죠. 부자 감세라고. 그거는 상위 1%의 문제야. 그런데 실상은 상위 1%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는요. 이거는 뭐 약간 학대 해석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작전 세력이라는 것은 뭐 필요악이다. 그렇지만 적당히 있어야 매개 효과를 발휘한다. 생동감을 준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죠? 뭐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이런 주도하는 이 세력들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찌라시도 만들고, 뭔가를 막
주가를 막 띄우고 테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런 쪽도 다 떠나고 있어요. 왜? 금투세를 피했어. 다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주가만 죽느냐? 주식이 죽으면요, 기업도 죽어요. 그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죽고, 그러면 이 나라 경제는 멀쩡한가요? 다 물고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투세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식쟁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업의 운명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그죠? 상위 1% 금수저만 해당된다. 부자 감세 그걸 왜 해줘? 끝까지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는 아니죠. 이재명, 어쨌든 뭐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했죠. 나 주식 많이 해봤다. 돈도 많이 잃어봤다. 그래서 적당히 생리를 한다. 그래서 금투세는 좀 문제가 있는 거 맞다. 유예하든 폐지하든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김두관이 주도해서 뭐 어떤 극강의 반대를 하고 있죠. 금투세 폐지, 이거는 민주당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민주당 근간? 근간이라는 게 대체 뭐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근간인지. 그죠? 그냥 주식시장 초토화시키고 개인들 다 죽여버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 시장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기업들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다 망하고 뭐 그게 근간인지 뭐가 근간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엄청나게 욕해요. 물론 뭐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 심하게 욕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 제보하고 이래 되면 또 막 경고받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든지 그죠? 아니면 영상 비공개로 돌리는 거죠. 근데 뭐 저같이 이래 영세한 뭐 유튜버들이 뭐 편집하고 뭐 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영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성은 그죠? 현실적인 거 말해야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전달을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뭐 자르고 다 해버리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뭐 어마어마한 뭐 메이저 뭐 유튜버나 이런 단체들은 뭐 또 뭐 그런 거 예외 되겠죠. 근데 항상 힘없고 약한 자들이 타겟이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국내 정치가 살 길은요 금투세 유예 폐지 아니면요 답 없어요. 그러면 아예 답 없어요. 그냥 현금 들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니면 답 없어요. 끝없이 흘러내려요. 폭락. 그죠? 물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심하게 반발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토록, 그죠? 지지하는,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 못하죠. 그러면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해도 입장 표명이 묘해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지지를 한다는 건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죠. 밑도 끝도 그죠? 우리나라는 잘못된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때로는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인물도 당도 상관없어. 그냥 국민의 힘이 싫어서 민주당 지지한다. 이런 개념도 많다는 거예요. 금투세가 문제가 있으면요. 다 같이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야 무서워해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첫째는요,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던 많은 그죠 동학개미들이 무지해요. 한마디로 무식해요. 그래서 똥이 되냐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금투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시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죠? 반대하는 사람 해봐야 일부다. 그 일부가 아마 금수저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주식쟁이들도 매 단타다 뭐다 거기에 맞들여가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질까요? 안 바꿔지죠. 개미들이 각성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꿈도 못 꾸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선처를 해주기만 바라야 돼요. 그런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를 해요. 패가 갈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 다시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 사람이 다시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후에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포지션을 지켜달라.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식이죠. 오늘요. 오늘 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민주당, 그죠? 권리당은 경선 첫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결과 보니까 그 82.5%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지지를 받았어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정신 나간 그 정치하는, 그죠? 정신 나간 사람들 또 막 얘기해. 그럼 니는 뭐 민주당 뭐, 어째 뭐 이재명 뭐 개딸이자 뭐냐 어쩌 또 막 정신 나간 소리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죠? 또 막 어떤 이상한 쪽으로 정치로 흘러가고. 주식쟁이 시각으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죠? 정치로 몰고 가는 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지금은 제주도를 스타트로 해서 그 다음에 아마 인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전국 한 15개 지역을 쭉 돌아요. 그러면 그 끝나는 시점이 한 8월 15일 정도 돼요. 8월 15일까지 해서 거기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이 운명은 또 갈라져요. 그나마 희망을 볼지 아니면 완전히 나락으로 끝날지. 지금 어찌 보면 또 민주당 당대표한테 우리 운명이 갈려있다. 이런 서글픈 현실.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일 8월 15일까지 쭉 근접해 가는데 뭐 김두관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 누가 압도하느냐 아니면 박빙으로 가느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주도 82.5% 지지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나마 우리는 금투시에 대해서 폐지 유예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주식을 희망으로 또 접근해야 되고, 만일 그죠 박빙으로 가든지 김두관이 앞서가든지 하면 주식 한동안 접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은요, 금투세는 이 주식 투자 환경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미 그죠 국장 탈출 러시는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 어쨌거나 금투세는 가장 국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요 8월 15일 전후까지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계속 금투시에 이 압박은 가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느긋하게 봐야 돼요.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를 해서 득될 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 가면 또 두 번째는 그죠? AI에서 트럼프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서학개미들도 지금 갑자기 으악 비명 지르죠. 왜?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거는요, 꼭 트럼프 악재가 아니라도 제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려앉게 돼 있어요. 왜? 비싸니까. 그죠? 끝없이 올라서니까 세상에 끝없이 오르는 건 없어요. 그죠? 테슬라, 퍼가 그제 한 98, 요 정도 나와요. 엔비디아 한 40, 몇, 50 근접할 거고. 이미 몇 년치의 이익을 다 붙여서 올란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서학개미들이 미친 듯이 주식 사준 거예요. 또 앵면 분할하니까 싸다고 또 사고 사상 최고가에 그죠? 다 매수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서학개미들 하는 말 있죠. 무조건 돈 번다. 그죠? 국장은 절대 안 된다. 미장은 무조건 돈 번다. 떨어져도 곧 반등한다. 기술적 하락. 그죠? 아름다운 조정. 무조건 오른다. 글쎄요. 저는 무조건 오른다. 아니면 떨어진다. 거기서 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뭐 맞출 능력도 없어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비싸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위험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테슬라가 나쁘다가 아니고 비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주가야, 그죠? 수급의 힘이죠. 아무리 나쁜 기업도 수급이 달라붙으면요. 따따블 나요. 끝없이 올라요. 공모주 도박하는 왜 그래요? 회사가 좋아요? 수급의 힘이죠. 미친 듯이 몰리니까 가격이 막 따따블 나는 거예요. 이후에는 끝없이 빠져버리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수급의 힘. 예전에, 그죠? 전기차, 에코프로 시리즈 정신없이 올랐죠? 그게 왜 그래요? 수급의 힘이죠. 돈이 밀어붙이는 거죠. 돈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급이 무너지면 빠지는 거죠. 지금은, 그죠? 이 어떤 서학개미들의 빅테크의 집중적인 투자, 과연, 그죠? 옳은 건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미국 주식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쟁이로서 보는 시각은 또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시대로 변했으니까 이 빅테크의 향방도 예상을 해봐야 앞으로 우리가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지금 시점에 한 번쯤은 그 빅테크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도 뭐 거론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죠? 최근에 어떤 주식 뭐 나름대로 뭐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그것도 52주 최저가다 생각하고 몇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또 빠지죠. 찔끔찔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떤 선무당이 나도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죠? 그런 어떤, 항상 그죠. 주식은 결과론이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추천을 했대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죠? 할 말 없고 또 욕을 먹는 게 이 주식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바닥은 그래요. 차트 펼쳐놓고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저같이 맨날 며칠 기업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긴 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나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올랐다, 내렸나, 맞췄나, 틀렸나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어떤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도 저는 제가 주식을 한 30년 하면서 그죠?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주식으로 그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은 다 경험해 봤어요. 상패부터 했어. 증권사 직원한테 속아서 돈 다 날리는 것부터 나쁜 거는 모든 거는 다 경험을 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금요일 그죠? 금요일 장에서 그 2차 전지 일제히 확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튜버, 그죠? 유명한 채널이죠. 3프로. 이 3프로에서 이제 전기차 바닥이다.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대요. 저는 뭐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링크를 걸어주던데 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바라는 게 아니고 비아냥이었다고 느꼈거든요. 네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2차 전지, 야, 일제히 반등했고 이 사람이 반등이다, 바닥이다 하니까 이렇게 올랐다. 이 사람은 귀신이다. 그 말은 결국 뭐 너같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 뭔가를 아는 척 하는 것은 뭐 그죠? 비아냥거림이 어떤 그런 식으로 발화하더라고요. 이 바닥은 그죠? 주식이란 바닥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래요. 누군가한테 제 의견을, 의사를, 생각을 강요는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권유도 하기 싫어요. 또 주변 지인들한테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한 데서 말도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다가 뭐 보면 보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뭐 어떤 제가 의사 생각, 야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무조건 사라. 그런 말 하기도 싫고 맞출 능력도 없어요. 단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과정이 저는 10년 전, 20년 전 제가 주식을 했을 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죠? 상한가도 묻고 어쩌다가 테마 타서 더블도 묻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다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내가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한 거죠. 핸드폰 가게 가다 보면 그죠? 싼 핸드폰 가게 찾다 열받아서 내가 직접 차린 싼 핸드폰 가게. 저도 그래요. 공부 자료를 찾다가 도저히 없었어. 맨날 무슨 차트에 지지선에 무슨 비법처럼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공부는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직접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한 것을 제 어떤 관점을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는 저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사례 하나 보여준다. 이 정도예요. 좀 자꾸 일하니까 좀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죠?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죠?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첫째는 그죠? RF 머티리얼즈 그 드론이죠. 안티 드론. 이 업체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종목을 장투로 해서 들고 가고 싶은데 어떻느냐? 저는 반대. 왜냐면요. 주식은 그냥 주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항상 주식과 현실을 막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주식은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은 뭐죠? 한 80% 정도의 팩트와 한 20% 정도의 허구가 가미된 거예요. 그 상상력과 꿈과 희망이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한 거.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 술자석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요즘 하정우 나오는 영화 있죠. 하이제킹. 그게, 그죠. 예전에 대한항공 실제 있었던, 그죠. 사실이죠. 그거를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하이제킹은 이 영화에서 보면, 그죠. 북한으로 분계선을 쫙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비행기를 그죠 쫙 턴해가지고 360도 해제를 해서 그죠 궤도를 바꾸고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 있죠. 수직으로 해서 턴하는 거. 이런 어떤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기동한다 그러죠. 이런 거는 전투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생존 기술이죠. 저게 전투기가 쫙 날아가는데 저게 전투기가 등 뒤에서 꼬리에 쫓아오면서 따다다다다다 쏘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가 죽겠죠. 그러면 저 처음에 여기서 빠 3mm 가지고 뒤에 가서 공격하는 기술. 그러면 이 민항기가 그죠? 쭉 3mm 턴 할 수 있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비행기는 출력이란 게 약하죠. 출력이 약하고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비행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강력한 추력이 따라야 되는데 이 추력이 안 된다는 거죠. 모질한다. 그래서 그 비행기 그 기종, 그러니까 그 영화, 하이제킹은 그 영화 장면을 봤을 때는 그는 불가. 그죠? 안 된다. 추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석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RF 머티리얼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대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종목의 비중을 더 늘리고 장투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죠? 팩트는요, 우리 국방부에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드론을 폭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고 실전 배치하겠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성능에 대한 효율성이죠. 효율성인데 우리가요,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할 때 딱 관역에 사격을 딱 하는데, 그죠? 관역판이 가만히 있죠. 가만히 관역판이 서가 있어요. 그 서가 있는 관역판을 오랫동안 조준을 하고 내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숨을 참고 조준을 해서 빵 쏘고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이거는 연습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적이 나 쏴라 하고 가만히 기다려주나요?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숨어버리죠. 그런 사람을 사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드론도요, 날라올 때 일직선으로 그냥 가만히 오나요? 나 격추시켜라 하고 오나요? 얘가 여러 움직이면 어떡해요? 좌우로 막 아래로 움직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레이저가 한번 뺑 맞췄다가요, 한번 딱 스치듯이 지나가면 이거 빵 박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저의 원리는. 현재까지의 기술력은. 우리가 그죠? 돋보기로 햇빛을 이용해서 종이를 태울 때 초점을 맞춰서 한 지점을 계속 쪼고 있으면 이게 막 10초, 20초 지나면 연기가 나다가 갑자기 팍 타기 시작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드론이 쭉 날라오면 레이저를 쏘면 여기를 막 10초, 20초 계속 찢어야 얘가 비로소 충격을 받고 추락을 하는 거지. 그죠? 잠깐 서치돼서 얘가 바로 추락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레이저가 쭉 오면 얘가 움직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드론이 오면 이 드론을 잡기 위해서 안티 드론이라는 기술이 개발돼요. 그러면 이 안티 드론 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드론 제작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 드론의 전체를 유리처럼, 거울처럼 코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드론의 표면을 전체를 다 은박지로 감싸기만 해도 레이저가 오다가 거기 반사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저의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리같이 반사 능력을 엄청 높여버리면 레이저가 쫙 왔다가 거진 70%, 80%, 90% 반사가 돼버리겠죠. 효과가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이저나 이런 무기 자체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100%는 아니다. 요즘은요, 그 어떤 드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뭐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쭉 드론이 오는데 그 드론을 화살을 이용해 가지고 쏴서 화살로 충격을 주고 격추시킨다.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쳐박는 거죠. 일종의 화살촉 같은 이런 식의 미사일 같은 어떤 이런 형태의 드론을 만드는 거죠. 드론이 날라오면 얘가 가서 그냥 막 꽝 쳐박아가 충격을 줘서 박살내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드론에 대한 패단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개발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RF 머티리얼즈가
뭐 여기가 만들 레이저 포가 지금 뭐 살상력이 뛰어나고 얘가 거진 100% 정답이다.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당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뭐 내가 장투하겠다, 비중을 왕창 시켰다, 이거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뭐죠,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차트 개념이죠. 차트 개념인데 제 생각은 틀려요. 많은요, 52주 신저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일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흔히 팔아먹는 놈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매물이 없다, 허벌판이다, 그래서 끝없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 52주 신저가라는 건요, 이제는 점점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시점이에요. 왜? 비싸니까. 그러면요, 그때는 매물이 없기는 왜 없어요? 매물은 영원히 똑같이 존재하죠. 모두가 언제 팔까 두 눈 부릅부릅 뜨고요. 언제 팔까 처음부터 대기 상태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주패냐 싸움이고, 누가 바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비싸게 팔아 넘기냐, 그 상태가 52주 신저가 상태예요. 습관적으로 그죠, 단타 치는 사람들은 52주 신저가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런 쪽에 맞들이면 이거는 그냥 투기의 영역이에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돈 낳고 돈 먹기. 재수 좋은 거 먹고 없으면 그냥 쫙 내려앉는 거죠. 우리가요, 차트를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를 막 뭐 돌파 매매네 뭐나 어쩌네 뭐 온갖 기법을 이야기를 막 하고 하죠. 근데 그거 대응 못 해요. 항상 손절 라인 잡고 뭐 가면 뭐 짜고 저짜고 막 이야기하죠. 그게 안 돼요, 실상은. 그죠? 기술적 반등 아니면 그죠? 흔히 주식시장 그런 말 있어요. 뭐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튄다. 아니면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게 돼 있다. 그런 논리.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고점을 몰라요. 뭐 적당히 손절 아니면 적당히 이익시나 빠져나온다, 아무도 못 느껴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안 팔았냐고 말 못하죠. 저는 경험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절대 못 팔아요. 왠지 알아요? 미꾸라지 같아요. 우리 추어탕 같은 거 하는데 이런 데 보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잔인한 방법인데, 그 맹물에 두부 있죠, 두부. 사각 두부. 잘란 것도 아닌 사각 두부, 원 두부를 물 속에 넣어둬요. 그리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어둬요. 그러면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뜨거우니까. 거기에 시원하니까 살려고. 그러면 두부 속에 끼어 들어가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깍두기처럼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보양식이라고 막 먹고 그래요. 좀 잔인한 음식이죠. 주식도 그런 거예요. 52주 신저가에서 뭐 얘가 차라리 하한가를 가든지 왕창 떨어지면 공포에 손주자 치죠. 떨어질 때도 찔끔 떨어져요. 찔끔 한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2차전지 시리즈 차트 길게 펼쳐놓고 보세요. 어떻게 빠졌는지. 탈출을 못해요. 계속 미련을 맞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죠, 내가 위기를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는 이미 손실이 엄청나게 낮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래 보는 거죠. 어쨌든 그죠, 촬영하고 있는 중에 잠깐 이래 속보를 말씀 주네요. 바이든이 완주하기로 했다. 참
답답하네요. 정치에 대한 어떤 권력, 욕심이 얼마만큼이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완주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트럼프가, 그죠? 당선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라리, 그죠? 해리스는 다 빼버리고, 해리스에 대한 부분은 빼버리고, 오히려 트럼프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 시간을 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그죠? 그 휴일 동안, 그 어제 저녁부터 뭐 토요일 해가서 많은 부분이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 특히 항공회사 이런 쪽에서, 그죠? 시스템 다운, 엄청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이제 시스템 보안, 이런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보안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 기존의 윈도우하고 이 업데이트된 파일하고 충돌을 일으켰어요.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시스템이 막 다운되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뭐 금융단체 아니면 뭐 항공회사 뭐 온데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어떤 IT의 이런 사고치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어떤 사상 최고가 아닐까 싶을 만큼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수혜주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결론은 이래 되면요, 결국 이런 사건은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회사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나 빨리 패치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얘가 정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계속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의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죠?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물렸죠. 물려서 손실이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싶으니까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포시에스 얘가 생각나고, 또 비슷한 회사가 그 모니터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 다 시가총액이 한 600억대 이런 가벼운 회사죠.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생각나요. 관공서나 이런 쪽에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이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 하면 한 요 정도 회사가 생각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나중에 내일이나 한번 확인은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뭐 질문 이거 그죠? 답변 다 됐습니다. 답변하고 이제는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완주한 데 있으니까 해리스는 빼버리고 트럼프로 해서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